아유르베다는 한의학과 안녕하세요, 아유르베다 스토리입니다. 아유르베다가 인도의 전통의학이란 것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유르베다가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유르베다를 우리에게 익숙한 한의학과 비교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학 모두 자연을 관찰하면서 치료법을 축적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질병 치료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화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약초 말고 다른 형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한몫했겠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약초 달인 물이나 환이나 가루 등 우리가 한의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치료의 수단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대우주,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면서 이 둘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과정이 모두 자연 친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약용 오일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 오일을 치료에 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유르베다에서는 약용 오일을 사용하는 점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한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아유르베다에서 오일을 약의 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생각해보면 매우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약초에서 추출하는 유효 성분을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초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일 베이스로 약을 만드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 약용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복용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마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전에서는 오일 마사지를 하면 피부를 통해서 약의 성분이 흡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방식은 피부관리샵에서 받는 오일 마사지를 생각하시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 저희는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을 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오일 마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에센셜 오일을 통한 아로마 테라피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로마 테라피가 아유르베다의 한 파트인가요? 아유르베다에서 약용 오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아유르베다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오일의 종류 자체가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에는 향을 중시하는 휘발성 오일이고요. 아유르베다의 오일은 약초를 볶지 않는 참기름과 같은 베이스 오일에 달여서 만든 오일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아유르베다에서 있어서 놀랐던 점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유르베다에도 진맥이라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진맥을 산스크리트어로 나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자상의 의미로는 흐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맥하면 한의학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인도에 가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인도의 오랜 경전에서는 9가지의 진단법 중에 하나로 진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맥을 한다는 것은 아유르베다에서도 혈자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혈자리를 산스크리트어로 마르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체의 주요 포인트들을 분류하고 그곳을 자극하는 방법을 치료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의학과 같이 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요 혈자리들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서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유르베다에서도 역시 뜸을 사용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그니까르마라고 표현하는데요. 한의학처럼 쑥뜸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 주로 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르마라고 하는 그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도 아그니까르마가 활용되고 있고요. 아유르베다와 한의학이 비슷한 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체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도 사람마다 타고난 특질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체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을 분류해서 그것에 따라서 처방전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죠. 이 역시 한의학의 사상체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치료법 중에서 한의학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화법입니다. 아유르베다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몸 밖으로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정화법이 존재하고서 그것이 하나의 학과로 분류될 만큼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법 역시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의학과 아유르베다는 모두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매우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뜸이나 진맥을 하거나 인간을 자연의 하나로 생각하고 치료법으로 약초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약용 오일을 사용하고 정화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치료법을 발전시켰다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나중에 차차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